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87세 환자분, 거의 90세죠. 손목 골절 분류학, BMP를 이용한 골 이식술을 한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부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80대 환자의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원이 요골 골절입니다.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라고도 하고요. 흔히 이제 꼴레스 프랙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수술한 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1년간 이 손목 골절을 100개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술이고 많이 다친다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50대 이상은 50%, 60대 이상은 60% 여성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넘어지면서 뭐 빙판길이나 아니면 계단이나 손을 딱 짚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똑 하면서 부러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러져서 이 환자분도 오시게 되셨는데요. 나는 큰 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꺾여 있고 굉장히 이렇게 뼈가 쉽게 부러지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골다공증, 골절은 위험합니다.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이 원이부, 요골의 거의 손목 관절에 가까운 이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정면 엑스레이 봤을 때 지금 어긋나 있는 게 보이고, 이 측면 엑스레이가 원이 요골 골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요 라인이 이제 요골의 선인데, 여기에 이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40도 정도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콜레스 프랙처, 원이 요골 골절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손 모양의 변형이라 그래서 디너 포크 디포미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크를 마치 이렇게 엎어 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지면서 딱 부러지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손목이 꺾여서 오시게 됩니다. 이 엑스레이를 봐도 이 손 쪽부터 해서 이렇게 손목을 보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은 이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디너 포크 디포미티라고 합니다. CT를 보면은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딱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손 등 쪽이고요. 여기는 손바닥 쪽인데, 보통 대부분의 골절이 넘어지면 손을 딱 짚게 되면 손바닥 쪽은 또각하고 부러집니다. 대신에 손바닥은 이렇게 부러지는데 손등 쪽은 이런 식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손바닥은 이렇게 단순 골절인 경우가 많은데 손등 쪽은 대부분 이렇게 분쇄를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 손등 쪽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부분이 분쇄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CT를 보면은 이렇게 손바닥 쪽은 또각 부러져 있으면서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대 환자분이든 90대 환자분이든 원이 요골 골절에서 저렇게 심하게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금속판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 측면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40도 정도 꺾여 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아나토미컬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금속을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골절된 부분을 금속판이 잡아주고 있고, 골절된 부분 위 아래쪽으로 나사못이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측면 엑스레이 중요합니다. 이 골절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으로 나사못을 잡아주고 있고, 아까 꺾여 있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은 수술 직후에는 바로 손목을 움직입니다. 특히 골절 부위 원이부 쪽으로 손이 많이 붓는데요. 손이 많이 붓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음 날부터 바로 깁스를 풀고 일단은 잼잼을 시작을 합니다. 잼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손가락부터 손등까지를 많이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붓기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손을 돌리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는 한 달간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손목을 위아래로 올리는 것은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려서 기도를 한 다음에 얘를 배꼽으로 가져가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손목을 손바닥끼리 꽉 누르면서 배꼽으로 손을 가져가면서 90도로 꺾어주는 이런 재활을 바로 하고요. 이 환자분이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거의 이렇게 손등 쪽으로 구부리는 게 거의 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오늘 설명드릴 아까 이제 전에 80대 환자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수술을 해서 뼈가 잘 붙고 일상생활에 빠르게 회복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요. 이제 이 환자분이 오늘 소개드릴 이제 케이스입니다. 87세 환자, 거의 90세시고 6개월 전에 넘어지면서 이 손목 통증이 있으셨는데 병원에 오지 않고 그냥
지내셨다고 합니다. 참고 지내다 보니까 통증은 점점점 줄다가 다시 점점 더 아파지셔가지고 병원에 오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요골의 뼈가 정상적인 뼈의 모양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꺾여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거거든요. 찌그러지면서 요골이 짧아지는 겁니다. 요골이 짧아지다 보니까 거의 뭐 1cm, 한 1.5cm, 2cm 정도 이상 이 요골이 짧아지고 척골이 상대적으로 많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세도 많으시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척골이 튀어나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염 소견 같은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87세 환자인데 요골이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요골이 짧아져 있고, 뼈는 안 붙은 것 같고, 요골 척골이 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뼈는 휘어 있고, 굉장히 손목 통증은 심하게 호소하시고 관절염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T를 찍어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뼈가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뼈가 붙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뼈가 이게 확 한 2cm 정도가 꽉 찌그러진 상태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마 이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 다치셨을 때는 아마 금방 가거나 살짝 어긋나 있는 정도이셨을 텐데, 뼈가 안 붙으면서 손을 또 이렇게 조금씩 쓰시다 보면 얘네들이 점점 찌그러지는 겁니다. 찌그러져 가지고 결국엔 심한 단축을 동반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요 점과 요 점이 만나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아진 요골과 요골에 비해서 길어진 척골, 그리고 척골에 이제 관절염 소견, 그리고 만성적인 이제 손목 통증도 이러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하지 않은 수술 방법이긴 한데요. 이 척골을 잘라버렸습니다. 척골을 왜 자르느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요골을 길이를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은 척측에 계속해서 통증을 발생할 수가 있고, 거의 90세가 되면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뭐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하지만 통증을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이 척골의 이 머리 부분을 자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골 부분을 이제 분류압 부분을 정리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짧아져 있는 부분인데 분류압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벌려주게 됩니다. 벌려주게 된 다음에 이 척골을 잘라내고요. 척골을 잘라서 네모나게 블럭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블럭을 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이 옆쪽에 비어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BMP 이식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골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척골의 높이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압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길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벌려준 다음에 보시면은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척골의 머리인데, 이 척골의 머리를 그대로 끼워 넣을 수가 없고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게 저희가 소우라고 해서 전기톱 같은 걸로 네모나게 모양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의 사이즈를 맞게 비어 있는 부분에 딱 하고 끼워 넣습니다. 이제 금속판을 고정을 해야죠. 그래서 금속판을 고정을 하고 블럭을 낀 옆쪽에다가는 BMP 0.25 g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였고, 수술 직후 엑스레이고 이 척골의 머리 부분은 이제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골이 이제 원래 모양, 아까는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휘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이제 정상적인 뼈 모양인 요골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좋은 정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뒤 엑스레이입니다. 3개월 뒤 엑스레이인데요. 이게 금속판에 이제 가려서 이게 다 보이진 않지만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금속판 가려있는 부분은 사실 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금속판의 척측을 보게 되면은 이 하얗게 이 피질골이 만들어지면서 뼈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굉장히 잘 붙었죠.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뼈가 붙은 거고, 본 블럭과 그 다음에 BMP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CT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정면 CT, 측면 CT에서 보게 되면 이 노란색으로 이제 제가 그린 부분이 이렇게 겉면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블럭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뼈 이식을 했는데 척측과 요측이 뼈가 다 붙었고, 측면 엑스레이에서 손 바닥 쪽과 손 등 쪽이 모두 다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뼈가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CT를 쭉 보게 되면은 뼈가 굉장히 빠르게 잘 붙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환자분도 이제 통증 없이 굉장히 만족해서 잘 쓰고 계십니다. 골절 탐정 김한주의 해결책. 80대, 90대 환자분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끝낼 수 있는 수술을
제 시간에 받지 않게 되면 어긋나서 불류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